안녕하세요. 교수님 직관하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조 이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는 그림은 올해 초 열린 G드래곤 콘서트 좌석 교체표입니다. 교수님을 G기라고 봤을 때 저희 조원들의 대부분이 교수님의 무대를 직관할 수 있는 앞자리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이렇게 조 이름을 정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원들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다시 여기. 발표 끊어서 미안해.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조원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멘트 치는 그 슬라이드 있죠. 다시 그 우리 조원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원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우리가 딱 나오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 할 때 내가 한 번 더 눌러야 돼. 타이밍 맞춰 정확하게. 한번 다시 상태보다.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누를 때. 다음은 저희 조원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대충 말 한번 해볼래? 일단 생각해봐. 저희 조원들 소개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저희가 발표 중간중간에 퀴즈를 몇 개 준비했으니까요. 퀴즈를 맞추시면 소정의 상품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여름이죠. 혹시 여름이 무엇의 계절이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청춘! 네, 맞아요. 바로 청춘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청춘의 꽃, 청춘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이 질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여드름이 정답이었죠. 실제로 여름철에는 덥고 습한 날씨와 자외선 때문에 땀과 피지 분비량이 많아져서 여드름을 비롯하는 각종 피부 질환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곧 있으면 여름도 다가오는데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 교수님 직관하조와 함께 여드름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다음은 저희 목차입니다. 저희는 서론에서 여드름이 무엇인지, 여드름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 본론에서 발병 기전, 치료법, 치료제, 한의학적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예방법, 피부관리법, 피부 자가 진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드름에 대해서 정제 발표자가 제대로 설명해 줄 겁니다. 이 부분은 한 번만 더 넣어주고 그럼 종이가 아니고 이게 다 아는 거지? 아까 그 서론은 별로 결론 있는 거 그거 한다고 서론 마박이에요. 계속할게요. 그럼 이제 양방의 치료법 및 치료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드름을 치료하는 방법은 약으로 치료하는 방법과 레이저 치료, 압출과 마취, 외과적 치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는 천년물 의학 수업이니만큼 약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드름 치료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바르는 약인 외용제와 먹는 약인 경부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는 5가지 외용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바사나 벤조일입니다. 바사나 벤조일은 항균 효과가 매우 뛰어나서 가벼운 여드름에 1차적으로 권고되는 의약품입니다. 세균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나 효소 등에 작용하는 항생제와는 달리 자체적으로 산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균 그 자체를 늘려서 내성 있는 균이 발생할 수 있는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균뿐만 아니라 피부 세포에도 자극을 주기 때문에 자극감이 강한 편입니다. 다음으로 클린다마이신 계열 항생제입니다. 기본적으로 항생제이기 때문에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클린다마이신 계열 항생제는 내성이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생제 치고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내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여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부작용이 적은 만큼 작용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또한 다음으로 수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염제는 염증 효과를 차단하여 염증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이도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크게는 없지만 작용이 약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먹는 약, 경구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두 가지 종류의 경구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소트레티노인 계열 경구제입니다. 이소트레티노인은 앞서 말씀드린 레티노이드 계열인데요. 레티노이드의 일종인데요. 따라서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레티노이드에 비해서 그 부작용이 워낙 크고 관리법이 어렵기 때문에 매우 심한 여드름인 경우에만 복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입니다. 이는 가장 많이 흔하게 사용되는 항생제인데요. 바르는 항생제로 효과가 없거나 몸 전체에 발생한 여드름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몸 전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장내에 살고 있는 균들을 죽이기 때문에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토나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발의 치료법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번 조금 내용 위주로 좀 점수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의학에서 여드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여드름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거 맨 앞에 눌러주세요. 이거 빼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아니 이거 넣어달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의학은 이제 열을 쓰잖아요. 여드름이 열이랑 관련있다. 네네. 그래서 넣기로. 그래서 한의학 쪽에서 쓰는 거야. 네. 빼버리고 한의학. 알 빼버린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전에다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어원을. 그래. 앞쪽에는 넣지 말고. 네, 앞쪽에 나와. 그쪽인가 얘기해보고 일단 해볼게요. 자, 여러분 맨 앞에서 여드름 어원 앞에 있는. 자, 여러분 맨 앞에서 여드름 어원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뭐 알면은 아는 거고 모르는 거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드름은 열이 들어있다라는 뜻으로 드름을 풀려서 여드름이라고 했다라는 말이랑 그 다음에 열 플러스 피부가 헐다라는 뜻의 들다를 붙여가지고 추격한 형태 여기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봐도 공통된 게 있어요. 뭘까요? 네, 여기 둘 다 열이 들어있죠. 한의학적으로 여드름은 열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발병 원인 여기 적혀있죠. 폐열, 풍열, 습열, 울체. 자, 많고 많은 열 중에서도 왜 굳이 폐열이냐? 여러분 한의학적으로 들으시는 분이면 이거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폐주, 피목. 폐는 피부와 털을 관장한다. 이게 황제대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폐에 들어온 열의 사기, 열사가 우리 몸의 체표로 나가게 되면은 피부랑 모공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이 폐열로 인해 생기는 수포를 우리가 여드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풍열은 또 왜 이러하냐? 풍이라는 건 굉장히 유동성과 변화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변하고 잘 돌아다니고 하는 풍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체표 쪽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위쪽으로 가는. 그래서 풍열로 인해 우리 몸의 상체에 해당하는 얼굴과 등에서 여드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습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확히 적혀있는 내용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한번 해석을 해본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여드름이 나면 그 안에 고름도 차고 피지도 차고 이게 전부 액체 성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습의 기운을 가진 열이 우리 체표 쪽으로 올라오게
근데 여기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 한의학 의서에서는 면포는 흰색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안에 있는 그 흰색 들어있는 그 고름을 면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양의학은 약간 다르게 양의학은 면포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은 한의학에서의 면포는 화이트헤드만 의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풍분자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여드름의 다양한 원인 중에서도 특히 폐열에 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폐에서 발생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열이 나타나는 여드름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뚜렷한 구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현대 의학상으로는 염증이 발생한 여드름을 통칭하는 말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여기서 해야 됐었구나.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여드름이 열 때문에 생겼었죠? 그럼 이 열 때문에 생긴 증상을 회복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혀줘야겠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청을 기본 성질로 사용하는 약재들을 써요. 되게 시원하게 해주고 맑게 해주는 약재들을 쓰거든요. 이거 해독할 거 안 넣었으니까 조금 수정을 해요. 일단 넘어갈게요. 여기 아직 안 됐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한방적으로 이 여드름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총 3가지 방법을 통해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 천연물 의학이니까 한약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안탕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저기 한자 먼저 보신 분들이 약간 뜨악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왜지? 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기 눈 안자 써 있습니다. 왜 눈에 쓰는 약인데 여드름에 쓰지?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청안탕 이게 원래는 그 각막염에 쓰는 약이에요. 근데 왜 각막염에 쓰는 약을 이 피부에다 쓰고 있냐라고 하면은 각막염이랑 여드름이랑 한의학적으로 발변 기전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둘 다 이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성질을 가진 열에 의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다르긴 한데 눈은 각막염은 간에서 발생하는 올라가려는 열,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폐에서 발생해서 올라가려는 열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 둘의 성질이 굉장히 비슷해서 같은 약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안탕에 뭐가 들어가 있냐 보면 자, 일단 먼저 현기해 볼게요. 멘톤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고요. 항염작용이 있습니다. 황면, 황배, 얘 2개 다른 약들이 한데요. 제일 중요한 성분은 똑같아요. 베르베린 들어있고요. 또 항균, 항염증 써있는데 결국엔 항염제거든요. 사실 한의학에서 여드름을 치료하는 데는 거의 염증을 잡는 약밖에 없어요. 거의 다 소염제를 처방을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보실 약재 거의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항염 깔고 가고 거기에 뭐 한 가지씩 뭐 있거나 없거나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음 청안탕에 있는 나머지 재료들 좀 볼게요. 치자, 백지, 방풍 싹 다 여기 보시면 염증, 항염 들어있죠. 다 항염제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치자에 들어있는 제니토사이드 이거는 항산화 작용이 있고요. 백지는 아피제닌 들어있고 방풍에는 아스트라갈로사이드 들어있는데 얘는 우리 몸의 면역 작용까지 조금 도와줘서 그 여드름균이 번식을 했을 때 백혈구들이 빨리 찾아와서 죽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약 2번째 청상방풍탕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거 혹시 보신 분들 있나요? 요새 일본 돈키호테 가면은 많이 팔고 있는 약이라고 잘 팔린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그렇게 듣긴 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이거 보여준 이유는 한약이 완전 한약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양약가치도 나오고 판매되고 있다라는 걸 일단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 넣어봤고요. 청상방풍탕에 뭐 들어가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이름 방풍이죠. 이름부터 방풍 들어가 있으니까 방풍 들어가 있어야죠. 아까도 만났던 약재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연표 저희 이번에 시험에도 나왔던 약재인데 뭐 리나린이라는 성분 들어가 있고 여전히 항염증 작용 있고 항균 작용 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백지 아까 나왔었던 약재예요. 아피제닌 들어있고 항염 작용합니다. 길경 저희 이거
기아나 시간에도 몇 번 나왔었던 건데 식불이 말린 거예요. 플라티코돈이라는 약 성분 들어가 있고요. 여전히 항염증 작용해줍니다. 황금 보시면은 이게 진짜 저 처음에 진짜 황금인지 좀 헷갈리긴 했거든요. 나무 뿌리에 나무 말린 거고요. 황금질이라는 성분 들어가 있고 여전히 항염증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사극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황금질이라는 성분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쓰대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혹시 여드름 생겨서 청상 광통탕 드실 때에는 각오하고 드셔라. 진짜 쓸 겁니다. 다음에 천궁 보시면 리고스티렐리드 뭐 들어있는데 이거 여전히 항염증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혈이 막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고름 막혀 있고 그런 거 해결해줄 혈액순환 개선 조금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황염 해독탕 저 이거 여러분들 익숙하셔야 됩니다. 익숙 안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약간 의문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황염 해독탕 저희 천연물 의학 시간 위장약으로 배웠던 약이거든요. 근데 왜 얘 또 여드름 치료제로 가 있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위장약에서도 얘가 염증 잡아줬던 거거든요. 여전히 여드름에서 염증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황염 해독탕 이게 저번에 설명이 나왔을 때 그 습열로 인한 거 굉장히 잘 잡아준다고 했어요. 아까 그 페이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여드름의 원인 설명드렸는데 거기 보시면은 습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습열 잡아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미 뺄 거고요. 아까 보셨던 그 쓰다는 성분 여기도 들어가 있고요. 황면 항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차피 그냥 항균작용 해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치자 또 나왔던 약이에요. 결국에는 나왔던 약 또 들어가고 약제 또 들어가고 그냥 배양만 조금씩 달라진 약이니까 결국에 항염작용 많이 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 한약 봤으니까 한방 외용약 밖에서 바르는 약 좀 한번 봐볼게요. 자, 이명래 고약 처음에 저 이거 많이 헷갈렸습니다. 이명래 띠고 고약이래요. 이거 헷갈려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냥 조금 준비해봤고요. 이게 뭐냐면 이명래라는 구한말 시대에 활동했던 약사분께서 만드신 약이에요. 되게 값도 싸고 효과도 엄청 좋아가지고 구한말에는 이제 엄청 허름한 약방에 일제시대 관료들까지 막 찾아오면서 받아갔던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고약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 먼저 드리면은 그냥 한부 증상이 일어나는 부위에다가 그냥 바르는 약이에요. 이제 옛날에 구한말 시대 같은 때는 약을 뭉친 거에다가 불로 지져갖고 녹여서 발랐다고 하고 지금은 되게 붙이기 쉽게 밴드나 패치 이런 걸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뭔지 한번 보면 일단 마취형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거 마취형이라고 하면 되게 약간 좀 생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 번씩 무조건 드셔보셨을 거예요. 이거 그 되게 쌉싸름하게 맛있는 그 기름나물입니다. 나물로 많이 묻혀오는 기름나물. 사실 그게 약재로 쓰는 게 마취형입니다. 그래서 마취형에는 뭐 시토스테롤 들어있고, 그다음에 플라보노이드 계열 항염제 저희 천연물 의학 시간에 많이 썼죠. 그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항염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여드름으로 인해 망가진 피부 조직 재생해주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목향이라는 약재에는 포스트놀라이드 들어있는데 여전히 항염증 똑같고요. 항산화 작용 조금 해준대요. 그리고 유향 보시면은 보스웰릭산이라는 거 들어가 있고 뭐 트리엔 생성업체 이런 거 있는데 얘는 줄도 찾아보니까 결국엔 염증 일어나는 기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다 항염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설명이 좀 빠지긴 했는데 아까 나왔던 그 성면 회복탕 있죠? 그거 그냥 발효해가지고 바깥에 바르는 거예요. 효과는 똑같고 아무래도 피부에 직접 바르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급성인 여드름 그런 거에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약침 한번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약침이라는 게 심약보다는 조금 주사기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이제 증상이 생긴 부위 피부 바로 밑에다가 약재를 집어넣는 건데 뭐 이것도 또 나오죠. 항염해독탕. 이걸 그냥 약을 만들어서 주사기처럼 찔러 넣는 걸 항염해독 약침이라고 부르고 진정약침 이런 것도 약침이 있대요. 되게 효과 좋다고 하니까 여드름 많이 생기면은 한의원 찾아가서 한번 맞아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여기는